네, 여러분 835페이지 124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3번. 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 이 청소년 보호법이 어제 말씀드리길 청소년 보호법의 주요 목적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인데 뭘 통해서? 청소년 유해 행위를 규정해서 청소년 유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처벌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규정해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 또는 출입시키면 처벌하는 법률이 이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업소가 종류가 두 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청소년 고용금지업소하고 추가로 출입까지 금지되는 청소년 고용 출입 금지업소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하고 청소년 고용 출입 금지업소하고 어떤 것이 더 청소년한테 유해할까요? 고용 출입 금지업소가 더 청소년한테 유해하겠죠. 그래서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하고 청소년 고용 출입 금지업소하고 특히 심한 것이 청소년 고용 출입 금지업소죠. 그래서 제가 암기문구를 좀 따놓기를 청티 숙모기 호속합의 만피우. 청티 숙모기. 청티입은 숙모가 호속합의 만피우. 호소하는 게 10,000원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티 숙모기 호속합의 만피우. 그 다음에 일복사단 전장성 농업이. 일복사단. 우리 저 군대 가면 작업 엄청 하거든요. 막 총싸움 엄청 할 줄 아는데 실제 군대 가면 총싸움은 안 시키고 작업만 엄청 시킵니다. 그래서 사단이 군대에 이제 사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복사단. 군대를 딱 연상시키면서 일복사단. 전장성의 농업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 앞 글자가 일복사단 전장성 농업이. 청티 숙모기 호속합의 만피우. 일이 일반 게임 제공업이에요. 일반 게임 제공업이 성인 게임 제공업을 이 게임 산업법에서 성인 게임 제공업을 일반 게임 제공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청티 숙모기 호속합의 만피우의 청이 청소년 게임 제공업이에요.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 당연히 청소년 출입할 수는 있겠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게임업이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 오락실이죠. 오락실이 청소년 게임 제공업이에요. 그래서 청티 숙모기 호속합의 만피우가 청소년 고용만 금지되는, 출입은 허용되는, 고용만 금지되는 고용금지업소고, 일복사단 전장성 농업이가 청소년 고용 출입 금지업소입니다. 그렇게 좀 구분해 주시고 추가로 좀 봐줘야 될 것이 이 청소년 고용 출입 금지업소 안에 노래 연습장, 그 다음에 비디오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고용 출입 금지업소에 4번에 노래 연습장, 이게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그 다음에 6번에 비디오물 감상 실업, 이게 비디오방이에요. 그래서 노래방, 비디오방이 다 최고 나쁜 고용 출입 금지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딱 생각해 보시면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굉장히 막 이 청소년들 들어가면 나쁜 그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 출입 금지업소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비디오물 감상 실업 옆에 제한 관람가 비디오물 감상 실업. 이 제한 관람가가 뭐예요? 성인물 틀어주는 데가 제한 관람가잖아요. 그래서 제한 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도 출입 고용 금지업소고요. 대신 오른쪽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 4번에 보시면 비디오물 소극장업, 그냥 일반 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극장은 고용만 금지되고 출입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만화 같은 거 하면 애들도 다 보니까 출입 금지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1번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와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로 구분됩니다. 맞습니다. 2번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맨 끝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인허가를 받지 않고 뭘 해? 그거 처벌은 별도로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준수상 청소년 고용 금지, 그 다음에 청소년 고용 출입 금지 이것은 또 별도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 적용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지 않고 했어. 그럼 그건 처벌 받는 것이고 그거와 별도로 이 업소를 하면 이 허가를 받았건 허가를 받지 않았건 이건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 출입 고용 금지업소 이것은 실제로 하고 있는 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인허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으면 실제로 그 업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허가 안 받고 했어. 그건 별도로 처벌받고 어떤 업을 하면서 실제로 그 업을 하면서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또 별도로 처벌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 출입 금지업소 청소년보호법 이것만이 아니라 이거 풍속 이런 거 전반에 걸쳐서 다 실제 하고 있는 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제재 규정 지켜야 되고 또 처벌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하고 있는 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3번에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소의 경우 청소년 고용뿐 아니라 출입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맞죠? 일복사단, 일복사의 사행행위 영업, 사단, 단란주점, 유흥주점 다 그냥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고용, 출입까지 금지되는 업소. 자, 4번에 청소년은 일반 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립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호소카 출입할 수 없다? 이게 꼭 이럴 것 같아. 왜냐면 청소년한테 술 팔면 안 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맹점이 있어. 뭐냐면 여러분 호프 소주방 카페에 인허가가 따로 있어? 없죠.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호소카 뭐 받고 해?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받고 한다니까요.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우리 그냥 허가라고 하지만 사실 그냥 신고만 하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단란주점이 아니에요. 단란주점부터는 진짜 제대로 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것은 막 세금도 엄청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호소카가 기본적으로 청소년 고용금지업소고 출입금지업소는 아니에요. 대신 술을 팔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호소카가 우리 생각에 이제 술만 파니까 청소년 당연히 출입 금지되겠다 싶어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티 숙목이 호소카비 만피우 청소년 고용만 금지되는 청소년 게임장, 청소년 게임 제공업하고 쭉 연결되어 있는 청티 숙목이 호소카비 만피우에서 호소카비가 호프소주방 카페 비디오물 소극장업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소카가 꼭 술을 주로 팔잖아요. 우리 생각에 청소년 출입까지 다 고용만이 아니라 출입까지 금지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음식점이기 때문에 고용만 금지시켜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4번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업소 중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복사단 전장성 농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적으시면 되는 것이죠. 근데 4번에 이게 만화 대업이 돈 받고 만화 빌려주고 하는 만화 대업이 청티 숙목이 호소카비 만피우 만화방이거든요. 그래서 출입 금지업소는 아닙니다. 고용만 금지됩니다. 근데 딱 봐도 만화방에 청소년들 엄청 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출입은 가능하고 고용은 안 되는 업소겠죠. 그래서 청티 숙목이 호소카비 만피우. 나 오늘 다 나온 것 같아가지고 처음부터 소리를 좀 질렀더니 이거 좀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막 지 맘대로 막 나가네요. 자 1245번 유업소 중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를 모두 고른 것은 일복사단 전장성 농업이 다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의 일반 게임 제공업 이 게임산업법에서 성인 게임 제공업을 이름을 하여 일반 게임 제공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입 고용 다 금지되는 것이죠. 자 디귿의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방, 노래방, 비디오방이 다 청소년 고용 출입 모두가 금지되는 그런 업소입니다. 오른쪽 1246번 이게 이번에 법률이 싸그리 바뀌어 버렸어요. 연말 연초 뭐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걸로 해서 싸그리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민법상 성인 연령이 19세잖아요. 19세. 근데 우리 경찰학 관련해서 각종 청소년 연령 규정하는 것이 19세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대부분 18세 미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샥 다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청기, 이사, 소식고, 아청, 연식고 이것만 딱 외워버렸으면 그 나머지는 그냥 18세 미만이다 생각했으면 딱 됐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거기 청기, 이사는 그대로고 청기, 이사, 소식고는 그대로예요. 근데 아청, 연식고가 아니라 이 연식고 안에 싸그리 들어가 버렸어요.
공음계가 거기 들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저 밑에 영비법 있잖아요. 영비법은 옛날 걸로 돼 있잖아요. 옛날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맨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5월 1일부터는 연 19세로 바뀌어 버립니다. 똑같이. 그래서 올해 1차 시험 볼 때는 영비법은 18세 미만이에요. 근데 경관부 준비하시는 분들은 7월 시험이 있으니까 그때는 영비법도 저 연 19세로 그냥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연 19세는 뭐예요? 연 단위로 청소년에서 벗어나는 것이 연 19세입니다. 그래서 19세가 되는 만 19세가 아니라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 연 19세입니다. 연 단위로 청소년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가 되는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 연 19세입니다. 근데 그 연 19세에 아청만 있었는데 아청법하고 청소년 보호법만 있었는데 우리 그 비디오방, 노래방, 게임방을 관할하는 비디오방 관할하는 영비법, 노래방 관할하는 음악산업진흥법, 게임방 관할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이것들이 다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다만 영비법만 5월부터 적용되고 나머지는 1월 1일부터 지금 적용이 돼가지고 연 19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아청 공음계 연19 이렇게 숙지해 주세요. 아청 공음계 연19 아청법 청소년 보호법 네, 공음계 공연법 음악산업진흥법 계산법 이렇게 해서 연 19세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대신 영비법은 전처럼 18세 미만이다. 그리고 이게 좀 이 연 19세 개념도 확실히 알아주세요. 전에는 간단했는데 지금 좀 복잡해서 이거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 영비법이 18세 미만이면서 고등학생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는 것이 고등학생은 청소년인 거예요. 영비법에서 18세 미만 네, 괄호 열고 고등학생은 포함돼 버려요. 그래서 저 연 19세 있잖아요. 연 19세는 19세고 19세 기준이고 영비법상 5월 1일까지 4월 30일까지 18세 미만이면 18세 미만이 더 기준이 낮은 것 같죠. 근데 낮지 않아. 고등학생이 포함돼 버리니까 실제 19세가 20세가 19세지 않습니까? 만으로 따지면 우리 딱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에 대학교 들어가는 해가 딱 20세 그때가 만 19세예요. 그래서 연 19세 저 아청 고음계 기준으로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에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이 아닌 거예요. 근데 더 기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영비법 저 18세 미만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 졸업하기 전까지는 청소년인 거야. 더 길어 이게 골 때려요 이게. 그래서 19가 더 긴 게 아니라 18세가 더 긴 해도 있어요. 왜 그래? 괄호 때문에 그래. 저 괄호에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일단 4월 30일까지 저 영비법은 괄호에 고등학생 포함입니다. 그냥 18세 미만만이 아니라 괄호에 고등학생은 포함돼요. 그 괄호에다가 만약에 저 뭐 18세가 되는 1월 1일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죠. 그렇죠? 다 당연하고 그다음에 연 19세 아청 고음계에서 19세 미만인데 단 19세가 되는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는 것이 청소년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세가 되는 1월 1일이 되면 청소년에서 빠져버리죠. 즉 연 단위로 청소년에서 벗어나는 것이 연 19세 개념입니다. 근데 그 연 19세 개념은 19세 미만 한 다음에 괄호 열고 19세가 되는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이게 들어가야 되지 뭐 고등학생 이런 말 들어가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을 좀 잘 봐 주십시오. 왜냐 핫하잖아 핫. 그렇죠. 이게 엄청 수건 과제였어요. 이게 아니 저는 하여튼 우리 경찰 직무 관련해서
엄청 헷갈리잖아. 그래서 좀 통일시켜야지. 아니, 하나는 높게 잡아놓고 하나는 낮게 잡아놨는데, 낮게 잡은 것이 낮은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다 높아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작에 좀 통일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번에 하여튼 통일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핫한 것이니까, 좀 숙지를 좀 해 주십시오. 숙지를 할 때, 이번 1차 시험까지는 영비법은 그대로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이다. 제가 말 너무 많이 했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할 것이 좀 하나 더 있는데 아동복지법은 그냥 18세 미만이에요. 그냥 18세 미만인데 아동복지법 옆에다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좀 적어 주십시오. 아동학대, 가정폭력. 뭐냐면 아동학대 처벌법하고 가정폭력 처벌법에서 아동의 개념을 아동복지법상 아동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복지법만 18세 미만이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에서의 아동 개념도 똑같이 18세 미만입니다. 여기서는 고등학생 포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8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에는 가정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을 뭐 제가 넣지 않은 이유가,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하면서 넣었어야 됐는데 전에 안 넣었던 이유가, 전에는 아청 청기이사 소식고 아청 연식고 그것만 데 나머지는 다 18세 미만으로 생각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됐는데 이제 19세 연 19세 미만으로 다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18세 미만으로 되는 거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아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나 비슷한 걸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처벌법에서도 그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 개념으로 삼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아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그냥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하고 영비법은 4월 30일까지는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을 청소년으로 합니다. 좀 숙지 좀 해주시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청소년 상한 연령이 가장 높은 것은 청소년 기본법 청기 이사니까 청소년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죠. 9세 이상 24세 이하. 좀 특별하죠. 통상 우리 연령 기준을 할 때는 몇 세 미만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죠. 이하. 그래서 9세 이상 24세 이하. 청기이사 소식고, 아청 공음계 연식고, 청기이사 소식고, 아청 공음계 연식고. 대신 5월달이 되면 영비법도 이 연식고로 가고요. 자, 1247번 아청법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청 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맨 끝에 심신장애자 농화자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지금 뭐죠? 형법상 이 책임주의, 형법상 책임주의가 뭐예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죠. 형법상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 그 대명제를 거스르는 거죠.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버리면 완전히 부딪혀버리죠. 그래서 따져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따져봐서 심사숙고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적인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형법상 책임주의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재량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죠. 자, 1248번 아청법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여러분 아청법이 있고 성폭법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세요? 아청법, 성폭법. 아청법도 세죠. 아청법 걸리면 그냥 경찰 작살 나는 거야. 그러나 성폭법은 어마어마하게 세요. 살면서 성폭법 걸렸다 야 되지는 거야. 그냥 이번 생은 끝난 거야. 끝난 거. 그래서 성폭법은 엄청 세게 처벌하기 때문에 대부분 미수범을 처벌하죠. 통상 강한 처벌에 미수범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폭법이 엄청 세기 때문에 대부분 미수범을 처벌해. 그래서 성폭법에서는 미수범 처벌하지 않는 것 몇 가지를 외웁니다. 그것이 공업동침이에요. 공업동침. 자, 아청법은 성폭법보다 약해. 그래서
대부분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미수범을 처벌하는 몇 가지만 외웁니다. 그래서 아청법에서 미수범을 처벌하는 것이 강, 착, 매입니다. 여기는 처벌, 미수, 처벌, 여기는 불처벌. 그래서 아청법에서 가장 센 범죄들 미수범 처벌하고요. 성범법에서 가장 약한 범죄들 미수범 불처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간창매가 강간 강제추행, 강요행위, 아청 성착취물, 아청 포르노죠. 아청 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만 아청 성착취물 뭐 판매, 소지 이런 것은 아니고 아청 성착취물 제작, 수입, 수출만. 그다음에 이게 아청 매매행위입니다. 아청 성매매가 아니에요. 이 아청법에서는 아청 성매매를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좀 유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매매가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가 아니에요. 아청 인신매매입니다.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들 것을 알면서도 아청을 매매한 놈. 인신매매. 그래서 엄청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아청법에서 최고 나쁜 거 강강창매만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자, 이 중에서 강요행위가 강폭영업선이에요. 강폭영업선. 그래서 강강창매, 강폭영업선입니다. 강강창매, 강폭영업선. 뭐냐면 강간강제추행, 강요행위 이렇게 나가는 거. 근데 그 강요행위가 강폭영업선입니다. 즉 폭행협박으로, 그다음에 영업으로, 그다음에 업무상 관계로, 그다음에 선불금 등 이용해서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즉 아청을 몸팔게 한 자죠. 폭행으로, 영업으로, 업무상 관계로, 선불금 등 이용해서 아청을 몸팔게 만든 놈, 나쁜 놈이잖아요. 그것을 강요행위라고 하고 그 강요행위는 미수범 처벌합니다. 그래서 강강창매, 강폭영업선 이렇게 숙지를 해 주십시오. 이 성폭법에서는 공업통침, 이게 성폭에서 가장 약한 거야. 그러니까 미수범 처벌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처벌하고 미수범. 그래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업무상 유력추행, 그다음에 통신매체 이용음란, 그다음에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더 불러드릴까요? 공중밀집장소 추행, 공중까지면, 업무상 유력추행, 통신매체 이용음란, 그다음에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이게 성폭법에서 가장 약한 것들이거든요. 그 약한 것들은 미수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업통침 중에서 통침은 또 특히 약해. 그래서 긴급체포 대상도 안 됩니다. 통침은 긴급체포 대상도 안 돼요. 장기 3년 이상이 안 되는 거죠. 장기 3년 이상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1248번에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뭐 찾으면 돼? 강강창매, 강폭영업선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뭐 딱 이렇게 봐. 없어. 뭐냐면 2번에 강폭영업선에 폭이 나오죠. 폭행 협박으로 아청으로 하여금 아청의 성을 사는 애에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즉 저 강강창매 강요행위가 아청을 몸팔도록 강요한 놈이에요. 근데 아청을 몸팔도록 강요하는 그 강요행위의 태양들이 폭행 협박으로, 영업으로, 업무상 관계로, 선불금 등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폭행 협박으로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에 상대방이 되게 한 자, 이게 강요행위에 한한 것이죠. 그래서 미수범 처벌합니다. 자, 1249번 보시면 1249번 아청법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아청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두째 줄 맨 끝에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맞죠? 맞습니다. 아청이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건 없었던 간에 아청 꼬셔. 그러면 처벌되는 겁니다. 자, 2번에
첫 번째 줄 끝에 알선의 대상이 아청임을 인식하면서도 알선 행위를 하였더라도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아청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이게 이제 이거죠. 아청이 있어요. 여기 아청이 있어요. 성매수자가 있죠. 성매수자 있어. 중간에서 이제 알선자가 있죠. 알선자가. 이 알선자가 아청인지 알면서 알선해줬으면 아청을 알선한 거지. 이 성매수자가 아청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알선한 사람이 아청인지 알면서 알선을 해줘. 바로 성립하는 것이죠. 범죄가. 알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아청의 성을 사기 위해서 아청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유인 권유행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아청법은 성폭법에 비해서 좀 가벼운 처벌이기 때문에 강한 것들만 미수범 처벌합니다. 근데 그 처벌하는 것이 강강창매, 강폭, 영업선. 그러니까 거기 없으니까 미수범 처벌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1250번. 자,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청의 성을 사는 것이 뭐예요? 아청 성매매죠. 성매매 처벌법에서는 그냥 성매매 개념 정의를 해놓고 아청법에서는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에 개념 정의를 해놨는데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이 더 넓을까요? 당연히 아청을 대상으로 하면 좀 더 가벼운 행위를 했어도 처벌해야 되겠지. 그래서 아청법이 더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 개념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박스 아래에 성매매 처벌법에서는 성교, 유사성교만 성매매 행위 태양으로 봅니다. 성교, 유사성교. 근데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 유사성교 플러스 접차, 접촉, 노출행위, 자유행위까지 접차까지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1250번은 아청의 성을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교, 유사성교, 접차. 자, 그래서 1번 성교, 2번 유사성교, 3번에 접자의 접.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 4번이 없죠. 성교, 유사성교, 접차에 없기 때문에 4번이 해당하지 않는 행위고요. 자, 1251번 아청법상 함정수사 특례를 말합니다. 아청법상 함정수사 문제로 만든 것인데요. 아청법상 함정수사가 우리 함정수사가 범위 유발형이 있고 기회 제공형이 있죠. 범위 유발형은 신의칙상 안 되죠.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라면 위법한 함정수사죠. 그래서 안 됩니다. 기회 제공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아청법상 함정수사 특례 안에 들어오는 것이 비위죠. 신분 비공개수사, 신분 위장수사, 비위입니다. 비위. 신분 위장수사가 더 강한 거예요. 어쨌든 비위입니다. 신분 비공개수사, 신분 위장수사.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예요. 뭐 범위 유발형은 위법해서 안 되니까 둘 다 이제 기회 제공형인데 다만 기회 제공형 안에서 비위, 신분 비공개수사는 좀 소극적인 거, 신분 위장수사는 적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인 것은 좀 가벼운 것이니까 경찰 내부 통제를 받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경찰 내부 통제를 중심으로 하고 신분 위장수사는 엄청 강력한 것이니까 법원 통제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시면 1번에 사법경찰관리는 그 아랫줄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이 대상 범죄는 똑같아요. 비위인데 신분 비공개수사나 신분 위장수사나 대상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로 대상 범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서 범죄 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이 신분 비공개수사, 3번이 신분 위장수사예요. 비위. 신분 비공개수사가 소극적, 신분 위장수사가 적극적, 더 강력한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사법경찰관리가 신분 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경찰 내부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수사기간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요. 3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위에 B 3개월 초과할 수 없어요. 자 3번 이제 신분 이정수사. 사법경찰관은 신분 이정수사라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 이정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합니다. 즉 영장 비슷하게 영장 절차랑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통제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3번 신분 이정수사는 그럼 기간이 어떻게 돼? 여러분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거기다 좀 적어주세요. 옆에다.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연장 가능입니다. 연장도 3개월 이내 연장 가능해요. 그리고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거까지 좀 적어 주십시오. 저 신분 비공개 수사는 3개월 이내 딱 그것밖에 없어요. 규정이. 근데 신분 이정수사는 3개월 이내에 그다음에 3개월 이내 연장할 수 있고 총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좀 적어놓고 좀 숙지 좀 해주십시오. 자 4번을 보시면 4번에 국수본부장은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 비공개 수사에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동그라미. 지금 위 아래에서 전부 다 신분 비공개 수사나 신분 이정 수사 다 동그라미 좀 쳐놓고 예. 자 신분 비공개 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해야 하고요. 국수본부장은 그 아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 비공개 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해야 됩니다. 즉 신분 비공개 수사가 끝날 때마다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고 또 반기별로 1년에 2차례 반기별로 국회에다가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반기별로 또 보고해야 됩니다. 이게 뭐요? 신분 비공개 수사요? 신분 이정 수사요? 신분 비공개 수사요. 더 낮은 거예요. 그럼 신분 이정 수사는 이렇게 보고해야 돼, 말해야 돼. 더 강한 건데. 그건 보고 안 합니다. 왜 그래? 그건 영장처럼 법원 통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청법상 함정수사 특례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이정 수사가 있는데 더 약한 소극적인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보좌장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하고 나면 국수본부장이 하고 나면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해야 되고 또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또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적극적인 신분 이정 수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근데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법원 통제를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가경찰위원회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 약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국가경찰위원회 보고하고 또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1252번 역시 아청법. 자, 2번에 유괴 또는 유력으로 아청을 추행한 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강제추행이잖아. 강간창매에 강간 강제추행, 강요행위. 그래서 이게 강제추행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자, 3번에 사법경찰관리는 19세 이상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아청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선모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범죄에 대해서 이게 성착취 목적 대화죠. 아청 성착취 목적 대화. 그런 범죄에 대해서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서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신분 이정 수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4번에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이정 수사를 할 때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행사는 가능하지만 아청 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광고할 수는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신분을 밝히지만 않고 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신분 비공개 수사 안에 신분 비공개는 신분을 밝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른 신분을 고지하는 것도 신분 비공개 수사에 들어갑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 안에 신분을 밝히지 않는 거 플러스 다른 신분을 고지하는 것도 신분 비공개 수사에 들어가요. 자, 대신 막 적극적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만들어 즉
허위의 신분증을 만들고 막 허위의 공문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아청 성착취물, 아청 포르노를 막 소지하고 막 판매하고 막 인터넷 상에 올리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신분 위장수사입니다. 위장수사. 그래서 신분 위장수에서는 그런 성착취물을 막 홍보하고 판매하고 소지하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위의 공문서까지 막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더 적극적인 신분 위장 수사. 자, 다음 페이지 1253번. 실종아동법 그다음에 실종아동규칙. 자, 1번에 발견질환, 실종아동 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해서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고요.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름은 발견지인데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합니다. 맞습니다. 자, 2번에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은, 그래서 실종아동 관련해서 시스템이 두 개가 있죠. 내부 시스템, 외부 시스템. 내부망, 외부망. 그래서 내부망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이고 외부망이 인터넷 안전드림 또는 실종아동찾기센터 홈페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외부망이 있고 내부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내부망이죠. 내부망. 경찰들만 쓰는 망. 그래서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은 실종아동 등 가출인,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호시설 무연고자라고도 하죠.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 보호시설 무연고자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실가무 또는 실가보, 이것을 내부망인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하죠. 외부망에는, 여기서 가출인은 외부망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가출인은 18세 이상 성인이 지발로 걸어 나간 것이 가출인이기 때문에 가출인은 외부망, 일반 국민들도 볼 수 있는 망에다가 그냥 떠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망에는 실무 또는 실보만 입력하고 내부망에는 가출인까지 실가무 또는 실가보까지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 외부망이니까 가출인까지 입력하는 것이죠. 자, 3번에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아가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수배 해제 후에 왜 보관을 해? 또 나갈 수 있으니까 보관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가 5, 장치 10입니다. 그래서 아동 등 그 다음에 가출인, 이 사람들은 위험성이 좀 적어. 근데 장치, 장애인이나 치매노인, 이 장애인이 정신장애이기 때문에 정신장애, 치매노인이 한 번 나기 시작하면 진짜 평생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장치, 이분들은 평생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길게 10년 이렇게 해놓고 가는 5년 이내 5년간. 그래서 아가오 장치십, 아가오 장치십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4번에 경찰관서장은 실종 아동 등 조속한 발견을 위해서 유치정보 사업자에게 개인 유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범죄로 인한 경우는 별도로 통신수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다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범죄로 인한 경우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통신수사로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지금 실종아동 찾기위해서 하는 것은 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하고. 자, 1254번. 자, 용어 설명. 1번. 아동 등이란 실종 신고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 그 다음에 치매 환자, 18장치죠. 18장치. 18장치인데 실종 신고 당시가 아니라 실종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뭐하고 구별해야 되냐면 가출인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가출인. 그래서 아동 등, 실종아동 등은 원인 행위를 따져요. 실종 당시. 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용어 정의의 기준도 실종 당시. 오케이? 그래서 실종 신고가 당시가 아니라 실종 당시입니다. 대신 여러분 맨 아랫줄 박스의 맨 밑에 가출인이죠. 가출인은 신고 당시. 그래서 원인 행위를 따지지 않고 그냥 신고 당시에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이면 가출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종 아동이건 가출인이건 이제 신고하면 찾지만 실종 아동은 진짜 죽기 살기로 찾는 것이고 가출인은 찾긴 찾지만 문의로만 찾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만 찾습니다. 실제 뭐 성인이 가출했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발견되면 통보는 해줘.
그러나 죽기 살기로 안 찾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찾아야 하는 아동 등 실종 아동 등은 원인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실종 당시 원인 행위 대신 가출이는 신고할 때 원인 행위가 아니라 가출 당시가 아니라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 자, 그래서 다시 1254번 1번 아동 등은 실종 신고 당시가 아니라 실종 당시. 자, 2번에 발생 질환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이 실종 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될 것으로 추정해서 신고자 등이 진술할 장소를 말합니다. 이 발생지라는 개념을 왜 둬? 발생지로부터 출발해서 이 실종 아동 등을 추적하려고 이제 발생지라는 개념을 둔 것이죠. 자, 근데 중간에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일 경우 최종 진술하지 못하면 이제 무의미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이면 대중교통시설은 막 이동하니까 또 무의미한 것이고요. 또는 실종 가출 발생 후 10일이 아니라 1개월, 즉 한참 지났을 때는 마지막에 목격된 장소가 이제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1개월이 경과할 때는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이 발생지로 봅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 한 달 이상 지나 그러면 이 최종 주거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3번에 발견 질환 실종 아동 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해서 보호 중인 장소입니다. 근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름하고 원밸런스하게, 이름은 발견지인데 보호 중인 장소를, 그래서 발견한 장소가 아니라 보호 중인 장소를 발견지라고 합니다. 이름 완전히 잘못 지은 거죠. 이름 완전히 잘못 지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엄청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깊게 보시고. 자, 4번에 장기 실종 아동 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맞아요. 이게 아까 아동 등 실종 아동 등 실종 당시잖아요. 근데 지금 장기 실종 아동 등은 실종된 지가 아니라 신고를 접수한 지예요. 왜냐면 이것은 개념으로부터 딱 신고를 접수한 지로밖에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실종 아동 딱 신고하면 48시간 동안 열심히 찾아보는 거예요. 신고를 받았는데 48시간 동안 열심히 찾는데도 못 찾았어. 이제 진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장기 실종 아동 등으로 딱 구분을 해서 제대로 진짜 추적하려고 하는 개념이 장기 실종 아동 등입니다. 그래서 48시간 동안 뒤져본 다음에 장기 실종 아동 등 개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시점을 당연히 신고 접수한 지로 시점을 잡아야 되죠. 48시간 동안 열심히 뒤져보고 그렇게도 못 찾은 사람, 즉 뭔가 문제가 생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뭔가 문제가 생긴 아동 등. 그래서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는 찾는 실종 아동 등. 넘어갈게요. 자, 1255번. 1255번 역시 실종 아동법, 그다음에 실종 아동 규칙. 기억에 장기 실종 아동 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지 48시간이 아니라 이탈한 때하고 신고한 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찰 입장에서 알게 된 때, 즉 신고를 접수한 지 경찰 입장에서 딱 알게 되면 48시간 동안 열심히 찾아봐. 못 찾았어? 장기 실종 아동 등 개념으로 분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는 찾는 실종 아동 등. 자, 니은에 경찰 관서장은 실종 아동 등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내 수색 수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24시간 동안 뭐해? 가족들은 막 애가 타 있는데 지체 없이. 그래서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수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요. 자, 디귿에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로부터 아까 아가오 장치십 지금 아동 가출이니까 10년간이 아니라 5년간 수배 해제로부터 5년간 추가로 보관합니다. 자, 미음은 맞는 표현인데 경찰 관서장은 실종 아동 등에 대해서 아래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 수색했으면 당연히 즉시 보호자한테 알려줘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알려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 사항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이 넘어가면 분기별 1회 통보합니다. 최초 즉시 통보하고 그 뒤에는 1개월 이내는 15일에 1회 1개월이 지나면 분기별 1회에 통보해 줍니다. 자, 1256번 역시 실종아동법. 자, 1번에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 19세 미만이 아니라 18세죠. 그래서 우리 이 아동 등이 18장치잖아요. 왜냐면 아동 등이 아동만이 아니라 장치까지 거기 장애, 치매 노인까지 거기 들어가는 개념이 아동 등입니다. 아동 등. 그래서 아동 등이 18장치. 그래서 19세 미만이 아니라 18세 미만 아동. 그다음에 장애, 치매 환자. 18장치. 자, 3번에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이 뒤가 시험이다.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보호자는 아니죠. 왜 그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이 공무원하고 협력해서 보호자를 찾아줘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아니지.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또 공무원과 협력해서 보호자를 찾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호자는 아닌 것이죠. 보호자를 찾아줘야 할 사람이니까 보호자는 아닌 거죠. 그래서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보호자에서 제외됩니다. 4번에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 밑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및 앞은 죄송합니다. 및 앞은 인가받은 시설이죠. 거기 그냥 사회복지시설 이게 딱 적혀 있지만 인가받은 사회복지시설인 것이고, 밑 뒤는 인가신고 등이 없이, 즉 앞쪽에 인가시설, 뒤쪽에 비인가시설, 미인가시설. 인가시설이나 미인가시설이나 다 보호시설에 다 들어갑니다. 왜 그래? 이 보호시설들은 공무원이 이 무연고자, 보호시설 무연고자를 찾아서 이 시스템에 등록하려고 현장에 가면 협조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보호시설에는. 근데 미인가시설은 그런 협조 의무를 안 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협조 의무를 다 줘야지. 그리고 이 인가시설하고 미인가시설이 있어. 특별한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어떤 업종이 있으면 인허가 안 받으면 다 처벌받죠. 그렇죠. 인허가 안 받으면 다 처벌받고, 뭐 심지어는 막 때려 부수라고 한 다음에 안 때려 부수면 행정에서 대집행하고 막 직접 강제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우리 눈에 장애인들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숨어 있어서 안 보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장애인들. 그 장애인분들이 우리 사회 복지시설에 수용을 다 못해. 그래서 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이 업소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뭐 룸사롱이나 이런 것들 인허가 받지 않고 하면 그것은 그냥 때려잡지, 나라에서.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을 인가받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보조금을 줘요. 왜? 그 사람들 없으면 이 나라가 지탱이 안 돼요. 그냥 인가받은 시설로만은 장애인들 이렇게 수용하고 그런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미인가 시설도 어떻게 보조금을 주냐면 거기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숫자대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 숫자대로 또 보조금을 또 줘. 그래서 인가받은 시설이건 미인가 시설이건 거기에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보조금을 많이 받으니까 이 사람들 더 많이 데리고 있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족은 엄청 찾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니까요. 이 장애인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어도 가족은 진짜 아픈 손가락이죠. 근데 건강하다가 중간에 장애인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진짜 가족들은 그냥 흔히 우리 마음속에 장애인들이 없어지면 가족들이 뭐 잘 안 찾을 것 같죠. 진짜 죽어라 찾는데 이거 죽어라 목숨 걸고 찾습니다. 근데 그 목숨 걸고 찾는 장애인들이 인가받은 시설에 있을 확률이 높아? 미인가받은 시설에 있을 확률이 높아?
민가 시설이 관리가 조금 덜 되기 때문에 민가 시설이 엄청 숨어 있을 확률이 많이 있죠. 왜냐? 그 사람 숫자대로 나라 보조금을 받으니까. 그래서 민가 시설도 공무원한테 협조 의무를 주려면 민가 시설도 보호시설 안에 개념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넣어서 이 보호시설 종사자나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공무원의 업무에 협조하게끔 의무를 이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밑 앞쪽으로는 인가받은 시설, 밑 뒤쪽으로는 미인가 시설 다 보호시설 안에 다 들어갑니다. 1257번 용어 1번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그래서 가출인은 원인행위를 따지지 않아요. 가출 당시가 아니에요. 가출 당시, 실종 당시가 아니라 신고 당시 원인행위를 따지지 않는 것이죠.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 자, 2번에 장기 실종 아동 등이란 아동 등이나 실종 아동 등은 실종 당시에서 원인행위를 따져요. 그러나 장기 실종 아동 등은 딱 개념이 우리가 신고를 받아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 열심히 찾아보고 못 찾은 아동 등을 장기 실종 아동 등으로 구별해서 더 열심히 찾으려고 이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장기 실종 아동 등은 개념에서부터 그냥 기계적으로 신고를 접수한 지 이렇게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종 당시가 아니라 장기 실종 아동 등은 실종된 지가 아니라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는 찾는 실종 아동 등을 말하고요. 자, 3번에 보호 실종 아동 등. 이 보호 실종 아동 등이 있고 그다음에 찾는 실종 아동 등이 있죠. 보호 실종 아동 등은 있어.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찾는 실종 아동 등은 보호자는 있고 아동 등이 없는 거죠. 아동 등을 찾는 거죠. 그래서 보호 실종 아동 등은 보호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보호자가 확인되어서가 아니라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근데 아동 등이 있어. 아동 등은 보호하고 있어. 이게 보호 실종 아동 등입니다. 찾는 실종 아동 등은 아동 등이 없어진 것이고 보호 실종 아동 등은 아동 등은 있는데 보호자가 없는 것이죠. 아니 아동 등이 있으면 보호자 바로 연락하면 돼. 여러분 여기 아동 등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아동 등이 엄청 많아요. 이 좀 장애 있거나 그러면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되는 아동 등이 있다니까. 집에서는 엄청 찾는데 그 없어진 아동 등은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발견돼도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집이 어디인지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 아동 등을 이 보호 실종 아동 등이라고 합니다. 1258번 역시 용어 2번에 실종 아동 등이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합니다. 자, 다만 가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여러분 제외돼요? 가출은 가출인이 따로 있죠. 근데 왜 포함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왜 포함돼? 가출인하고 실종 아동 등은 아예 다르잖아. 가출인은 신고 당시 18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동 등은 18세 미만이잖아. 서로 달라. 연령 자체가 서로 달라. 그래서 이 실종 아동 등에 가출해서 실종된 것도 포함되는 것이죠. 포함해도 같은 사람이 아니죠. 왜냐? 가출인은 18세 이상이고 여기는 18세 미만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출이 포함됩니다. 포함된다고 해서 저쪽에도 포함되고 이쪽에도 포함되고 아니죠. 나이 연령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출인에서 포함되는 것은 별도, 여기서 포함되는 것은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실종 아동 등 안에 가출해서 한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일부러 생각해 놓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깜빡 가출은 따로 있지 생각해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자, 59번 60번 넘어가고 61번. 자, 실종아동법상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 의무자가 아닌 것은 밑에 해설을 보시면요. 거기 이제 가나다라가 다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래 신고 의무 조항을 보시면 자, 1호에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당연히 신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호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4호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있죠. 구체적인 분야별 공무원을 적시해놨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아니에요. 왜냐? 지방자치단체장을 딱 여기다 신고 의무자로 넣어놨어. 그럼 실제로는 공무원이 신고하니까 공무원을 세부적으로 넣어놓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딱 신고 의무자를 넣어놨으면 세부적인 공무원은 넣어놓지 않았겠지. 근데 세부적인 공무원이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따로 규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여기 신고 의무자였고, 그 다음에 6호에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 이것을
업무 고용 등과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을 만듭니다. 근데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즉 뭐 서울역 미아 보호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신고 의무를 집니다. 자, 수사로 넘어갈게요. 수사. 자, 1263번.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사의 조건이 뭐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죠. 통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필요성과 상당성. 수사는 눈 뜨시고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수사의 조건을 필요성과 상당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는 필요한 수사를 상당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필요하지 않은 수사라면 위법한 것이고 필요한 수사라 하더라도 상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면 또 위법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필요성과 상당성에다가 각각 무엇들을 얘기하냐면 필혐조 상당신비죠. 수사의 조건이 필요성, 상당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필요한 수사를 상당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수사를 해. 위법한 것이고 필요한 수사라 하더라도 상당하지 않은 방법을 하면 또 위법한 것이죠. 자, 근데 이 필요성 안에 들어간 것이 필혐조. 그다음에 상당신비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어야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수사 조건이 갖춰져야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상당성 안에는 신의칙과 비례원칙이 있죠. 그래서 신의칙과 비례원칙을 얘기하면 상당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신의칙이나 비례원칙을 얘기하면서 필요성을 얘기하면 이제 틀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혐의는 수사를 개시할 때하고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때 말고 그냥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에 수사기관에 주관적인 혐의만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죠. 수사 개시 등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에 주관적인 혐의, 즉 수사기관이 의심하면 할 수 있는 것이, 다만 그 의심은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지 뭐 추상적으로 상상 속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수사관의 주관적인 혐의를 가지고 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주관적인 혐의가 아니라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객관적인 혐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수사 조건 관련해서는 공소 요건이 주로 얘기가 되죠. 이 공소 요건은 반드시 공소 요건을 다 갖춰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어도 수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공소 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우, 예컨대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됐다든가 또는 고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공소요건 관련해서는 공소요건을 완벽하게 갖출 필요까지는 없어. 그러나 공소요건을 갖출 가능성이 아예 없어. 뭐 시효가 도가 됐다든지 고소가 취소됐다든지 친고죄에서, 그러면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1번 범죄 혐의는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추상적으로 상상 속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지만 수사기관에 객관적 혐의가 아니라 주관적 혐의만 있으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예외적으로 체포 구속에 있어서는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객관적인 혐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통상적으로는 주관적 혐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혐의가 아니라 주관적 혐의고요. 자, 이번에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조사를,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를 또 필요한 최소한대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필요성 규정하고 있고요. 자, 3번에 수사의 필요성은 수사 비례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필혐조 상당신비. 그래서 비례원칙은 상당성입니다. 상당성. 이게 엄청 헷갈려서 좀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4번에 폭행죄 수사에 있어서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히 표시된 경우에도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아니, 상대방의 뭐 꼭 고소 고발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대신 반의사 불법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표시를 확실히 했다든가,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든가, 그러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데, 그러면 수사를 멈춰야죠. 그래서 폭행죄가 이제 반의사 불벌이니까 폭행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명백히 했어. 그러면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성 차원에서 필혐조, 소송 조건. 그래서 필요성 차원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1264번. 수사 실행의 5대 원칙 중 검증적 수사의 원칙. 그래서 수사의 5대 원칙이 완전 감식 추검사죠. 밑에 표에 완전 감식 추검사. 그래서 완전 수집의 원칙이 자료를 싸그리 다 그냥 수집하는 거. 그것이 이제 완전 수집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싸그리 수집했으면 그 싸그리 수집한 자료를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죠. 그것을 이제 감식 검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추리를 해야 되겠죠. 그 추리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고요. 검증적 수사의 원칙. 그렇게 추리한 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것이죠. 면밀하게. 마지막으로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그렇게 따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증거로서 어떤 한 가지 사실만 이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딱 증명해야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맨 마지막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입니다. 자, 1번에 수사의 기본 방법에서 제1의 조건 또는 제1의 법칙이다. 지금 문제에서 검증적 수사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감식 추검사에서 완전감식 추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을 물어보고 있는데 수사에서 제1의 조건은 완전 수집의 원칙입니다. 왜냐? 현장에 있는 자료를 싸그리 다 수집해야 수사의 출발이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사 실행의 5대 원칙 중에서 제1의 원칙,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맨 앞에 있는 완전 수집의 원칙이고요. 자, 2번.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모든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맞습니다. 완전 감식 추검사, 이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 그 앞에 적절한 추리의 원칙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추리의 원칙에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리를 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추리가 나오겠죠. 그것을 검증적 수사의 원칙 하나하나 다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에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한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딱 하나의 사실, 이것만 진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죠. 자, 4번에 수입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수입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하는 것이 추리하는 것이죠. 수입된 자료를 기초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각도로 추리해 보는 것. 그것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입니다. 자, 1265번 수사실행 5원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다 수사관이 범죄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사건에 대해서 가상의 예측과 판단을 해야 한다는 원칙. 예측과 판단하는 거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죠. 예측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앞문을 열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창문을 깨고 들어왔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추리를 하는 것이죠. 자, 라에 수사에서 획득한 확신 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된다. 그것은 적절한 추리가 아니라 맨 마지막 증거로서 딱 한 개의 사실만 뒷문을 열고 뒤쪽 창문을 열고 들어와서 칼질 10방 찌르고 앞문을 열고 도망갔다. 딱 그 한 개의 사실만 딱 증명하는 것이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입니다. 적절한 추리 원칙이 아니고요. 여러분 좀 쉬었다가 15분에 시작할게요.